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장 본격장 끝나고 수다 따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잘해야겠다는 뭐가? 뭐를 어떻게 더 잘해요? 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뭐를? 저희가 이제 영향력이 커지면 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영향력이 안 크죠? 아닙니다. 화면 한번 피디님 보고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뭘까요? 저희 클로징벨에서 이제 하는 내용들을 다시 이제 확대 재생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더 아주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있습니다. 이게 매일 챙겨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요거를 리뷰를 해서 블로그로 기록을 또 하신다. 우와. 그래서 하창원 본부장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와우. 자료들도 다시 리뷰의 리뷰를 통해서 또 말했던 반도체, 뭐 테스트도 17% 올라서 존버하다가 승리했다.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그냥 털고 가지 마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파이팅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안 봐도 또 블로그에서 검색하셔서 저걸 보시는 그럼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 자, 그러면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저렇게 적어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거를 와가지고 바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적어야 매달려야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어깨가 더 무거울 텐데 사실 장도 주말 동안에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텨내주고 잘 있습니다. 버틴 것 같습니다. 버틴 것보다도 사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코스피가 1.37%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0.49%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주를 많이 담았는데 반도체주가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좀 실체가 있는 반도체주들은 그렇게 떨어진 폭이 뭐 엔비디아 충격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코멘트가 꼭 필요한 네. 그런 상황이고 일단 두 분의 오늘 장 코멘트 한번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 시장 사실 이제 주말 동안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가 예상한 거와는 다르게 어쨌든 지수는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수 자체는 262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 대비했을 때 1.37%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6포인트로 전거래 대비 0.49% 상승을 했고요. 투심도 사실 반도체가 엄청나게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이 648 종목, 하락이 231 종목이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860 종목, 하락이 679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좀 유지가 됐다. 특히나 네. 코스피 쪽이 그랬고요. 그다음 수급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좀 수급 분석을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은 5,100억 사주면서 증시에 대한 좀 버팀목을 해주는 흐름이었지만 외국인 현물이 무려 7,200억이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와. 전거래과 연이어서 한다면 이제 한 1조 정도가 또 가파르게 나간 상황이고요. 또 하이닉스 오늘 매도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고요. 다만 해당 이슈들이 좀 이게 파생적으로 더 영향을 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일부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다우존스가 기술주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있고요. 지금 미니 선물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감이 좀 떨어졌다라는 점, 국채금리도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여러 가지 조금 뭔가 부담이 될 만한 요인들이 좀 하락을 또 하고 있어서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쪽에서 변동성이 컸던 게 또 옵션 파생 상품에 대한 이런 포지션이 또 영향을 좀 상당히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7천억 던지고 나가고 기관은 7천억을 그대로 사줬는데 선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선물을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한 4,900억, 5천억 정도 네. 매수로.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 채팅창에서도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데 오늘 개별적인 이슈랑 급락한 종목들도 많고 요 지금 수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미결제 약정도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누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은, 아직 룸 자체는 오늘 또 들어왔기 때문에 한 3조 5천억까지는 최대 맥스로 나갈 수 있는 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선물의 매도세가 거의 한 3, 4조 정도가 연이어서 거의 5조가 나왔죠. 5조가 나와주면서 기관도 굉장히 물량이 많이 털어내는 흐름이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선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도 같이 좀 사주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한 쪽에서는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 기관이 이제 어느 쪽을 많이 담았느냐가 좀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저 PBR 쪽으로 좀 많이 담은 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외국인의 오늘 좀 매도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에서는 일부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요것도 이제 어느 부분에서의 좀 수급 이탈이 굉장히 강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6시 정도 되면 정말 이제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오늘은 조금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장 마감 3분 전인데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2등이 하이닉스. 삼성 많이 팔았어요? 4,500억 정도 팔았고, 하이닉스 아마 1,400억 요 정도 팔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 물량을 그대로 기관이 순매수로 잡아갔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해석할 거 없습니다. 해석할 거 얘는 사고 얘는 팔고 뭐 1조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아침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기관들은 이제 저가 매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에서 한 거는 이제 그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전 시작할 때 2조 7천 나온다는 콜도 나왔어요. 네. 전 금요일 2조 6천 나왔고, 그러니까 2조가 아니고 2조 중반 이상 나오는 거죠. 네. 지금 기대치가. 그거 나오면은 아침에 많이 빠지는 거. 아침 많이 빠졌잖아요. 하이닉스 선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라고 기관은 그렇게 인식한 거고, 외국은 심플리 간단히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우자지간에 자우지간에 빠졌잖아. 10% 빠졌는데 니는 별 수 있어? 나 헷갈리고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일부 이익 실현했다고 생각하죠. 그건 그거예요. 매크로하고 엔비디아를 보느냐 아니면 저기 실적 자체를 보느냐에 따라 갖고 반응이 좀 달랐다. 약간. 근데 그렇게 한정 어디가 맞다 하기 전에 넘버 자체가 그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폭등을 야기하거나 폭락을 야기할 정도의 물량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관이 다행이죠. 저점에 매수해서 막판에 좀 올린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한 거니까 금요일과 비슷하네요. 금요일도 이스라엘 뭐 전쟁난다 했다가 푹 빠졌다가 결국 말아 올려갖고 마이너스 줄이듯이 패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 외국인이 졌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지나가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아무리 빨라도 이번 주는 메타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테슬라 나오니까 수요일까지는 가봐야 돼요. 수요일까지 내일까지는 뭐 특별히 지금 금요일 날에 우려와 걱정과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네. 뭐라고 얘기할 만한 거가 나올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던진 거고, 네. 기관들은 미시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실적이 좋으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이용을 한 것 같다라는 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정현 본부장님은 어느 뷰를 더 무게 있게 저는 보시는지 이제 아까 궁금하네요. 얘기했는데 뭐가 됐든 바텀은 찾았어요. 바텀은 이제 찾았다. 금요일에 한번 2,555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랬다가 끌어올렸죠. 2,590.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빠지시는데 반도체는 덜 빠졌고 생각보다. 네. 아까 기업 밸류압이 여야 영수회담이 아니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영수회담, 그 다음에 분리과세 네. 이런 거가 나오면서 그 주말에 아주 그게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갈 수는 없었을 텐데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걸 보여드렸는데 4월 3일 이후에 외국인 선물이 6조 1천억 정도가 순매도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요 한번 그래프 보여주실래요? 요거 아침에 본 건데 이게 4월 3일 이후부터 6조를 뺀 거예요. 오늘 얼마나 빠지냐 지금 보자는데 결국은 빠지지 않았네. 현물에서 뺐지만 네. 선물에서 안 뺐잖아요. 근데 1월 달에도 6조 빠지고 더 이상 안 빠졌거든요.
9월, 10월도 5조 3천 빠지고 안 빠졌어요. 네. 약간 무게 중심이 많이 뺐다고 미리 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바닥을 미리 채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5, 6조 원 팔면 그쪽이 한 대충 한 클라이맥스. 바닥이더라. 그 클라이맥스 통과죠. 이게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쓴 리포트 네네. 제가 촬영했습니다. 네. 자, 지금 31분 지나고 있고요. 많은 네. 분들이 땡땡땡 땡땡땡. 이호님이 명명명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명명명. 윤상빈님, 무지개님, 구름샘님, 규르파님 땡땡땡땡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1분 지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오늘 하이브가 지금 얘기가 난리예요, 많은 것 난리. 같습니다. 네. 몇 개 종목은 아주 난리가 난 게 있어요. 글텍, 하이브 요 얘기는 오늘 꼭 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 프리. 아. 자, 코스피가 1.45% 플러스 2629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46% 플러스 84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아까랑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7,800억 매도, 기관이 7,8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고요. 네. 700억, 300억. 그 선물은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매수, 그리고 기관이 3,500억 정도 매도. 이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이크 넘겨서 쭉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폭 상승해서 양시장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간의 매수가 더 늘었습니다. 7,800억까지 늘어났고, 금융투자도 4천억대에서 6천억대로 마지막에 좀 종가 베팅을 더 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특히나 기간의 수급이 강해진 쪽에서의 다음 거래일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 흐름대로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해당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가 브리핑을 해서 네 이제 바로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요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인텔, 머크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요. 또 화요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또 뭐 2차 전지에 대한 투심들 그리고 신규 주택 매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쉘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PC가 나오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결국엔 또 다음 주에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 PC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요한데 뭐 일단 좀 중요한 것들은 좀 후반에 더 몰려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사실 매크로 지표보다는 저 개별적인 실적, 특히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플러스 테슬라 요런 애들을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사실 기대감보다는 도망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더 큽니까? 아니면 이미 벌써 그게 뭐 지난주에 반영이 돼가지고 일부 종목들 빠진 걸로 퉁쳐야 됩니까? 실적에 기대감이 없었으면은 다우가 오늘 같이 무너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우에서 또 일부 종목군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좀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업별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갈리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에서 추가적으로 얻어맞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마찬가지죠. 근데 이번 주는 뭐 개별 주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니까. 테슬라는 기대치가 없고, 메타는 기대치가 높고, 그 사실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그 걔네들이 뭐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네. 일단 아니 이거 있어요. 왜? 마이크 있다고. 그러네? 마이크를 차셨네. 야,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받으게? 이야. 마이크 개별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를 차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오늘 방어한 것보다 더 기쁘다. 죄송합니다. 이런 방어해 줘야 돼 진짜. 어쩐지 안 돼. 아니 채팅창에 마이크가 없는 거야. 이렇게 멀리 그래가지고 있는데. 왜 이러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핀 마이크를 차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실적 잘 들리니까 이제. 네, 테슬라는 일단 기대치가 없고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YY. 기대치가 별로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네. 모르죠. 예, 그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가 있는 거는 메타 플랫폼. 메타. 이거는 YY로 거의 2배. 저기 이익이 일어났을 걸 보기 때문에 그 요즘 내가 대별적이에요. 메타는 아주 기대가 있고 테슬라는 별로 없고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쏘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하고 메타 나오면 대충 되고 마지막 날 하이닉스가 나오는 목요일하고 목요일 밤에 인텔 이것이 아마 금요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실적 와이즈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약간 여기서 질문. 저는 엔비디아 10% 빠질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저도. 아니 이게 시총이 얼만데 우리나라 시총. 잡주도 아니고 얼마야? 1600조? 우리나라 시총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총? 뭐 이번에 얼마야? 한 빠질 1000조예요? 때 200조가 날라갔대요. 아, 10% 그래요? 빠지면. 그럼 2000조네. 2600조. 1600조보다 더하네. 2600조, 2600조. 2000몇백 조. 아니 하루에 하루에. 이 엔비디아가 10%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진짜 저는 5% 빠질 때 봤거든요. 그래서 주워야겠다 응. 하고 사실 주웠어.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뭘 5%가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근데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아, 인생 엔비디아가 재밌게 사네. 5%더 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빠졌어. 오. 누나 때문에 빠진 거야. 누나 죽는 거 누가 보고 있나 보다. 저였구나. 아니 그래서 빅테크들의 실적을 지켜봐야 된다는 두 분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아니 빅테크들 실적 짜잔 나오고 나서 갑자기 또 5% 10% 빼면 손 쓸 수 없이 그냥 우리 개장할 때 당하는 거야. 그대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고 하지만 미국장하고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로 움직이면 어떻게 대응을 해? 미리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때 실적이 나온 거에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함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이 세상 누가 지금 하겠어요. 엔비디아 그냥 10% 빠질 거라 많이 올라갔다. 네. 그래서 빠질 거라는 사람들도 이번에 빠져서 생각했을까? 아마 그 2분기 실적 나오는 5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가이던스가 약간 빠지면서 5월 달이면 확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어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때문에 그죠? 이게 슈퍼컴. 10% 빠질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마치 그렇겠죠. 미안한 얘기지만 9.11 약간 나타나는 9.12 사태 나타나는 거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거꾸로 해놓은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니까 뭐 이런 건 예측이 안 되지. 그렇다고 실적 나오는 거를 무시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무시 안 하고 대기하고 있어도 안 되지. 대기한다고 폐기할 방법이 없어. ASML도 그렇고 TSMC도 네네. 있고 TSMC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기 고스에 대한 낮추면서 또 이렇게 됐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게 장이 어려운 거고. 근데 그게 반도체가 더 심한 거고. 근데 반도체가 임팩트를 너무 크게 미치니까 우리는 더 심한 거고. 이스라엘은 어저께 또 올랐거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네, 어렵지. 하창원 본부장님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은 당연히 변수가 생기는 지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홀딩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포지션이 롱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연히 실적이라는 게 변수 포인트가 되잖아요. 왜냐면 미국에선 실적에 대한 발표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비중 조절을 하고 지켜보면 되는 거죠. 애초에.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없이 사실 그냥 본다라는 거는 뭐 잘 되면은 내가 잘 보유했어 이거고 떨어지면은 뭐 결국엔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고 지금 시나리오를 좀 첨예하게 짜가지고 잘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실적 시즌이 사실 변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해놔야지 내가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해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매도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가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을 만들려면은 선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욕심도 줄이고 비중 조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대응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런 것도 있어 사실.
아시는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미국이 법인세 소득세 내는 게 4월 15일 전후로 내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지게 돼 있었어요. 아 4월 15일 전으로 그게 다 낸 건 아니고 이번 주도 조금 늦게 내는 사람도 있는데 얼추 22일인가 어디서 봤는데 22일 정도면 다 내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돈 빼가지고 주식 돈을 내야 빼가지고 할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물렸고 아까 옵션도 그렇고 그런 거 갖고 예측할 수 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갖고 영향을 그렇죠, 미쳤는데 그렇죠. 그런 게 갖다 붙이는 거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그때 트리거가 될 것인지 그게 맞죠. 슈퍼마이 컴퓨터 그런 얘기 없었으면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맞아요. 아니죠. 한 3, 4% 영향했지. 그걸 예측을 못한다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예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예상을 너무 집중한다고 해서 집중을 10이 아니고 40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만큼 늘어난 만큼 효과가 나지는 않는 경우니까 겸허하게 글을 하세요. That's 겸허하게 life. 인생이 다 받아들이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민트 아까 엔비디아 산 얘기하니까 네. 알보실 형님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가 손이 썰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5% 빠졌을 때 괜찮다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10%까지 왜 빠지지 했는데 중간에 내가 사서였고. 맞아. HD 생각을 현대 못했네. 일렉트릭도 네. 누나 사고 계속 하락세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네. HD 현대. 그래도 그거는 잘 나왔죠. 그거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요? 오늘 마이너스 7%인데. 네, 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부화행복님께서 9,400원 보내주시면서 네. 주말에 엔비디아 폭락으로 걱정을 했는데 국장은 다행히 살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민트용 김밥 2줄 사드세요 하고 9,4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400원 2개 못 먹는데. 4,700원짜리. 아니 이 누나 돈 많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지. 돈이 없었어. 막. 언제 또 환전까지 또 기가 막히게 이제 이 9,400원 그러니까. 그대로 엔비디아에 갖다 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9,400원을 엔비디아 사겠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이번 주 빅테크 실적 저희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뭐 오프닝벨에서도 저희가 좀 다뤄야 되니까 예. 계속 분석해서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네, 상승 네. 섹터부터 볼까요? 일단 상승 섹터는 저PBR을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자동차 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리튬은 사실 뭐 리튬 선물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추세로 오른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2차 전지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같이 엮임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의 이제 6조짜리 전극 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재화 부분이 조금 어렵나? 약간 요런 얘기들이 좀 일부 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한 흐름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이 강했고 그다음에 또 삼성 SDI랑 포스코 퓨처엠은 요번에 실적에 대한 좀 상승이 기대가 되는 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을 필두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전반적인 투심 개선이 있다 보니까 리튬주들도 좀 같이 움직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기사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선물 가격이 뭐 반등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 추세로 보시면 그 이전 박스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전극 계약 이슈로 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내재화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지금 정설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계속 인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2차 전지의 움직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내재화가 어렵다는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 한번 랠리가 세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엔터주에서 원래는 하이브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속보가 나오면서 사실은 엔터주에서 이제 하이브가 좀 강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고 거기서 이제 감사에 대한 감사권 포착이 된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포착이 된 것 같다라고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권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서 이건 뭐야 뉴진스 컴백 어려워지나 뭐 이탈이 되나 약간 요런 부분에서의 좀 부정적인 심리가 나타나면서 오늘 하이브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1% 가까이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장 마지막 쪽에는 그래도 조금 말아 올리기는 했는데 마이너스 7.8.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하락분이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사실 이제 뭐 지금 아일릿이라는 또 굉장한 또 그룹이 생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이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클 나면 시간이 필요하지. 네,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BTS도 이제 51일인가 52일 남았거든요. 이제 제대 시기가.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벤트가 생겨서 또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워낙 세잖아요. 그리고 엔터 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해주던 하이브여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좀 급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으로 근데 작용했다. 이런 거는 지분이 중요할까요? 뭐 80대 20이어서 사실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그 이 회사의 대표가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네. 비슷한 규모의 뭐 그런 오퍼는 많이 왔었다. 그 중에서 이제 하이브를 선택한 것도 약간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인터뷰 내용과 결부해서 그러면 이게 원래 애초부터 기획이 된 거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소문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하방 압력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1분 그러네. 전에 네. 나온 기사를 보면은 하이브 민희진 대표 사임 주총 소집 오.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요. 연합뉴스발입니다. 그리고 어도어 경영진 A씨가 또 있대요. 네. 그래서 이 A씨와 민 대표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것을 의심한다. 그래서 뭐 시스템 같은 거를 다 차단을 했고 감사에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군. 이건 뒤에 뉴스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털까요? 뒤에 뉴스가 제가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네. 이따가 좀 얘기해봐요. 네. 이거 근데 하이브는 떨어졌는데 반대로 SM이나 이런 데는 네, JYP, 반사적으로 YG 엔터는 좋아합니다. 올랐죠? 네. JYP나 이런 데는 또 3% 4%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뉴스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털어보도록 하고 네. 하락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하이브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하락 섹터를 안 봤구나. 네, 네. 상승 섹터 보고 상승 있었어요. 섹터 그 라면이나 뭐 바이오, 뭐 2차전지 이런 것들 흐름 나쁘지가 않았고요. 라면은 오늘 왜 오른 거예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이제 증권가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일단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이제 우상향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한 거는 오늘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변압기 요런 쪽은 이제 전부 다 반도체와 연결이 있는 쪽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강한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적으로는 최근에 좀 핫했던 지적성 리스크들 좀 대거 폭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어쨌든 엔비디아 발 영향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해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해요? 잠깐만 저 하락 섹터 나 지금 뉴스 보느라고 못 봤어요.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방산 전쟁주 변압기. 음. 이 반도체 소부장 이 뜻이 변압기. 뭐야?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다. 한두 개가 아니다. 아니 이 뜻이 하면은 이 반도체 소부장 변압기는 사실 AI로도 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사실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네. 그냥 진짜 아침 AI 얘기했네. 반도체는 진짜 끝물인가? 괜찮은가? 끝물인가? 에이. 하루 빠졌다 끝물이라 그러고 뭐. 끝물 아니지. 어떻게 끝물 아니고. 끝물이야. 아니 왜냐하면 끝물 미국에서 아니고 나왔던 그런 이슈가 이런 거 아니에요? 끝물 아니고 중간물 정도 돼. 중간물 정도는데. 아니 AI를 소비하는 소비가 없으니까 왜 없어? 생각보다 없으니까 있어, 자꾸 있어 어디 있어? 있어. 저기 다 아니 해. 번호도 맨날 그 저기 우리 그림 그림 그려오고. 가져오잖아. 옆에 있네. 바로 나도 일주일에 옆에. 두세 번씩은 이렇게 검색하고 그래. 그런 거 쓰는 그게 거고. 다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말고 쓰시냐고 실생활에. 아니 주말에 이거 한번 털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매도세가 갑자기 급격해진 이유 중 하나예요. 그렇죠. 결국은 아니, 솔직히 매도가 나오고 주가가 갑자기 10% 빠지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 게 생각이 난 거지. 무슨 자기네가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내가 내일 매도할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했겠어요. 그냥 스포마이크로 빠지고 이게 10% 빠지니까 그래 맞아. 김장렬이도 얘기했는데 제이컵 어쩌고해서 생산
생산성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ING도 그런 얘기 했다며 일주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 뭐. 그게 맞추는 거지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AI가 나왔을 때 얘가 뭐 할 수 있는지 소라에 대해서 무슨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짜잔 하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게 돼? 라면서 놀란단 말이야. 그럼 주가가 일단 가. 네. 뭐 실적이나 그런 거 안 보고. 근데 그런 이제 거지.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다 나왔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럼 실적 까봐. 이랬는데 슈마컴이 저기 예. 주말에 어디 KBS인가 MBC가 모르는데 JTBC가 모르는가 어쩌다 저기 어른 말고 무슨 쌤 뭐 하는 거지 선생님 쌤 뭐 그래요? 하는 거 있어요. 차이나는 클래스처럼 아 그런 비슷한 거 나 까먹었는데 AGI를 얘기하더라고. AGI. 그래서 소라가 나오는 거야. 거기 유명한 그 유튜브도 나오고 이렇게 네네네. 같이 이렇게 잠깐 보다가 야 끝물인가 똑같은 얘기. 끝물이야. 공중파에 나오면 끝물이라고. 몰랐어요. 끝물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갖긴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들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은 되는 건 있지. 슈퍼마이크로가 4월 30일 날 실적 발표될 때 그때 내가 실수해서 매출한 얘기 안 했는데 그게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된 거야라고 좋게 얘기하고 엔비디아도 좋게 얘기하면은 다시 돌아오겠죠. 저는 좀 쉴 수도 있지. 정현성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타버스의 느낌이 살짝 이건 뭔 아닌가? 소리 합니까? 이건 지금 너무 달라요? 어디다 비벼요? 그래요? 버블버스 저거 어디다 비벼? 그래 일단 가야 하니까 가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넘버가 나오잖아요. 엔비디아가 10% 빠져갖고 그렇죠. 지금 PER이 30배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기준으로. 김장훈 씨 네가 어떻게 책임져? 책임 내가 왜 안 지지? 근데 아니 그 미국의 애들이 저기 이익이 틀리지 않으면은 지금 PER이 30배 이하로 내려가는데 그 저기 한미 반도체가 얘네는 올해 기준이에요. 네. 한미 반도체가 오늘 떨어지기 전에 25년 기준으로 PER이 30배 왔다 갔다 해요. 자, 뭐가 넘버 PER 30배가 엄청난 버블이냐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인터넷 시스코 무너지고 뭐 우리 2차전지 얘기할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이거 곱하기 2배, 3배가 됐을 때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엔비디아가 난 엔비디아 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작년 이맘때 딱 1년 전 대비했을 때 950만 950불 됐을 때, 50달러 됐을 때가 3.8배 갔다가 3배, 3.8배. 3.8배 갔다가 10% 무너지기 전까지 10% 빠졌다가 10% 빠져서 20% 빠진 거거든요. 그 지금 마이너스 20%. 그래서 280% 올라 2.8배 오른 거예요, 지금. YOY로. 2.5배 라이트.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변압기도 비슷해. HD 현대도. 그런 식이거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걱정과 경계의 눈초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누구는 야심 있게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에 부딪힘이라 보시면 되는데 누구 말한 것처럼 양대 음봉 나와서 찝찝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무슨 얘기냐면 다시 올라갈 때 네. 전고점을 빨리 못 뚫으면은 이게 저번에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좀 약간 걱정된다. 제가 그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걱정이다. 거죠. 알겠습니다. 누나 하차하래. 그러니까. 큰일 났다. 하지만 저는 AI를 저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굽히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다르게 갈 수 있지만 주식은 그냥 주식대로 오. 먹으면 되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오. 이게 지금은 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막 투자하니까 실적이 찍히지만 만약에 진짜 보노님이 그림 생성하는 거 빼고 실생활에서 잘 활용을 안 한다. 그럼 이게 점점점 저 형은 기업들도 그게 생활이야. 코딩. 코딩도 원래 직접 안 해도 AI가 해주잖아요. 해주지. 응. 아니, 그거 원래가 모르셨죠? 아니라 최근에 해주는 거야. 그걸 잠깐. 사람이 안 누나 하고 진짜 하차해라. AI가 이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GPT-4가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안 한다면 사람들이 그걸로 그리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못 그래서 번다면 저는 이게 그걸 조금씩 어떻게 낮아질 얘기하냐면 것 같아요. 그 신제품이 기대감이. 나오고 그 기술이 나오면은 처음에는 그 리드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마케팅 푸시래요.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거 써봐요, 저거 써봐요, 민트 이것도 써봐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꼬신다고. 오케이. 그 기간이 한 1, 2년 되는 동안에 안 일어나면은 그게 계속 빠지는 거야.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엄청난 업체들의 여러 가지 써보라고 하는 신제품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달려온 건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별거 없을 거라고 나중에 연말 정도에 확인이 되면은 그거 없는 거지, 장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큐씨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민티윤이 의심한다?
바닥이 더 간다? 바닥이 의외로 빨리 나가고 있구나.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구나. 와, 그 광산 안에 카나리아 같은 존재 먼저 들어가서 일단은 거기서 죽는 거 보고 광산에 카나리아? 아 독가스가 아이고. 있구나. 그리고 제이어스님이 근데 왜 엔비디아를 샀냐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주식은 따로 봐야 의심은 하지만 매력적인 것 같아. 같아서 샀다. 그럴 수 있죠. 기가만 듣지 마세요. 클로징벨 뭐 진짜 확대 재생산하는 블로거님들도 감사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수준 딱 요 정도니까 네. 민트랑 저는 팔로우하지 저희 마시고. 수준은 딱 이 정도입니다. 네, 저희 수준은 요 정도입니다. 네. 두 분만 팔로우하세요. 인정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 특징주로 갈까요? 특징주에 어차피 이거 해야 되니까 네. 글로벌 텍스프리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마 오늘 거의 유일한 하한가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일단은 이제 요 내용 있잖아요. 요 프랑스 세관 본부로부터 현지 텍스 리펀드 사업자 자격정지 의사 통지문을 수령을 했다. 이거는 그 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일단은 이거는 이 이슈 자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약간 개별적인 기업에서의 블랙 스완급의 이슈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 달 동안의 소명을 일단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요 이제 종속 회사의 지금 연결 자산 총액 대비가 10%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 쪽에서의 실적이 지금 증권사마다 조금 컨센이 다르긴 한데 영업 컨센서스가 320억 정도 보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100억 정도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와 프랑스 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컨센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하한가 사유가 될 수 있죠. 잠깐만요. 그게 프랑스가 매출이 100억 아니에요? 300억이 뭐야? 그러니까 100억, 그러니까 배우는 총 영업이- 나오는 게 매출? 영업이익이 320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 프랑스에서? 아니. 아, 그 전체 전체가. 그치, 전체가 그치. 320억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가 영업이익 컨센인데 그 중에서 100억 정도가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증권 뉴스 봤는데 매출이 100몇 억이던데. 그러니까 100억대로 아니, 영업이익이 아니고 그 프랑스 매출이 100몇 억밖에 안 돼.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100억으로 보는 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제 33%이니까 야, 그러면 하한가지. 하한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다른 데에서는 너무 많이 측정했다. 100억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 그러면 한 10에서 15% 정도니까 요러면 하한가가 조금은 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하우스에서 이제 그 영업이익 컨센과 프랑스의 영업이익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기준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아까 뭐 말씀하신 제가 과하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매출로 어느 증권사에 매출이 107억으로 봤거든요. 근데 107억이면 우리 전체 매출의 한 거에 한 7%, 8%밖에 안 돼요. 사실. 그쵸. 그래서 이게 나도 누가 물어보길래 반영이 돼 있을 건데 반영이 얼만큼 원래 시장에 했는지 모르겠다. 하한가 가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붙었던 게 저도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요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거에 그치. 대한 사실 기대감도 붙어 있기는 있었지. 해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런 기타 해외 지역으로 조금 진출을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상황이 다른 거에 또 지연이 될 그 지연에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한 그런 영향들까지 조금 곁들여서 우려감을 포함을 시키면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에 대한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부분에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하나의 그런 영업점, 지점, 약간 요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회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도 일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뭐 연달아 계속 막 이렇게 단기적인 낙폭을 과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는 조금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파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전체 비중이 한 7%, 8%, 10% 요 정도다. 그러면 사실 과하게 빠진 게 맞으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좀 30%대로 비중을 측정을 한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일부 영향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파리 네. 올림픽 있으니까 7월이니까. 아 거기서 올림픽 발 받고 모멘텀 받아서 해외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녹았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한 3개월 만에 2배 올랐잖아요. 이거 그대로 다 네, 털려. 4,000원에서 한 7,2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플러스 이런 악재 그리고 너무 높았던 그런 기대감 네, 네, 맞아요. 특수성 이런 게 좀 같이 겹쳐져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아요? 글로벌 텍스 프리? 아니 그걸 잃어버린 거는 나쁜 거지. 근데 아직 자격이 박탈된 건 아니기 아 때문에 근데 가능성이 들어봐야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불확실이 있으니까 아침에 바로 하한가 안 갔어요. 네, 이게 10몇 프로 가다가 눈치를 봤다고 아. 1시간 정도 이렇게 오다가 그러니까 까리까리한 거지. 한 10%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건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 하다가 애매하다 싶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창 본부장님은 어때요? 요거 이렇게 빠진 거 과하다? 좀 더 추세를 봐서 요거는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회사 쪽에서 해결하는 이게 한 달 안에 결판이 나니까 그 흐름을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석이 계속 나오긴 할 건데 그 가중치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일부 차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 동반으로 해서 빠졌고 지금 하한가 잔량도 좀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대신에 오늘 분명 이제 하한가에서 잡으신 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 실적 자체가 일단 넘버는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런 매수와 매도의 의견에 좀 그런 힘겨루기가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은 뭐 해명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는 거네요.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해야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누가 해결하죠? 회사가 얘기하는 어떤 회사에서 얘기하겠어요. 다만 그 누가 이렇게 이럴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아서 안 판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개런티 안 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30%는 있다는 그게 최악이라면서요. 그럼 다 빠졌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김장렬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느냐 내가 살 수 있으면 나 안 사지. 그럼 골치 아프게 왜 안 사요? 아니 골치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석 영역은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거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는데 또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사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한가 맞고 또 하한가 맞는지 이런 급은 아닌 것 같죠.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많이 빠졌어. 대신에 이제 한 번을 더 얻어맞는 상황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한가에 어쨌든 잔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시작 자체는 하한가에 32만 주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조금 더 빠지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30%대로 이게 매출 흐름이 진짜 컨센이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이게 프랑스권 사업권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게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비중 자체를 다르게 보는 데도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서 차별화가 그 차이점이 생기면 거기서 되돌림은 또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막 24시간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좀 그 이슈에 따라서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리까리하네. 사실 특수성이나 이런 상징성, 대표성 그리고 뭐 대표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글로벌 텍스 프리가 제일 세지 않나 싶었는데 또 이거는 뭐 추세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단언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다고 막 밸류를 정말 정교하게 때려서 올리고 내리는 종목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영향을 받죠. 근데 진짜 오늘 하루아침에 저거 하한가 맞은 분들 지금 채팅창에도 많아요. 네. 이거는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차갑죠. 주시장이 그렇게 차가운 거예요. 매몰차고. 저도 뭐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내보려고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답이 없을 때가 많죠. 네. 쉽사리 사실 답하기도 어려우시고 알 수도 없는 영역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한 2번 전화했거든. 글로벌 텍스프리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예전에 커버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6, 7년 전에. 근데 전화를 답을 못 해주시더라고. 오늘은 좀 그런 통화가 거- 힘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까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통화가 안 되더라고. 그 목소리 톤은 어때요? 아니 문자로만. 문자로만. 톤도 정확히 빼버렸네 문자로. 이모티콘 붙였나요? 유유. 점 마침표 있었어요. 여성분 아니에요. 아니, 자, 그 톤을 좀 유추해 보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많은 분들 좀 힘내시고요. 좀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존버 하시던지 아니면 파시던지. 네. 자, 하창호 본부장님 다음 뉴스 가본다면요. 네, 일단 특징주 빠르게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금융 뭐 이따가 뉴스도 있긴 하지만 금융주가 밸류업 재점화의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양식품 요런 게 이제 두 자릿수 성장세 지속 전망이 나왔고요. 그다음 오늘 좀 핫하게 움직였었던 게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죠. 내달 세포 분석 공정 대중화 가능성에 이제 상한가 또 진입을 했었고요. 그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원전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나 이런 거 보시면 우라늄 쪽 관련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국내적으로 뭐 증가한다 이런 시각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뭐 한전기술, 뭐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체코 관련된 이슈가 또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된 흐름들이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주류값 인상이 오늘 있었어요. 그 양주 좀 버번 위스키 중에서 유명한 게 좀 올랐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주류값 인상 이벤트가 붙으면서 이런 술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HLB가 에코프로제 치고 코스닥 시총 2위로 올라갔는데 그 얘기는 조금 빠졌네요. 어떤 거요? 레이첼. HLB. HLB요? HLB 뉴스 있습니다. 아, 뉴스 있어요? 네네네. 오케이. 아침에 얘기한 그 뉴스 그거. 오케이. 바로 뉴스 갈까요? 가보죠. 네, 일단은 4월에 수출 데이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관세청에 데이터 있으니까 꼭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은 최근 시장 흐름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승용차가 43%, 12.8%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미국과 중국은 수출이 확대가 됐고 유럽은 두 자릿수 좀 감소를 했습니다. 뭐 일단 거기에서는 뭐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 확대 뭐 이런 걸로 좀 일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이슈들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만든 게 주말 사이에 있었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 관련된 이슈였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차 세미나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제 조금씩의 좀 기대감들 붙어줬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저 KB금융 얼마 9% 올랐나요? 네. 90. 밸류업 좀 계속 90%. 기대해도 된다 쪽이신 거죠? 두 분 다. 네. 음. 아침에 일부러 얘기 안 했어. 왜요? 아 근데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끝났으니까 얘기한 거야. 아. 끝났으니까 그걸. 음. 네,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근데 2차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세미나 나오기 직전에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정리했다가 오케이. 법 개정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이게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또 한번 차익이 나오면서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그냥 보실 분들은 포지션 정리 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이제 약간씩 이렇게 출렁출렁 걸리는 부분에서 조금의 이런 기회를 모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저점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제 막 시작이니까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네. 그 제가 밸류업을 좀 늘리지 않으니까 반도체 꺾었어야 하는데 저는 원래 그래요. 밸류업 그 저기 영수회담 취소되고 또 안 되면 또 바로 그날 아침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응해야 되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는 계속 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또 한 5%, 7% 이렇게 한 8% 더 올라가면은 이 실현해주지 맞아요. 누구 믿어요? 정부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매사기 있게 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트레이딩 업이라 할 수도 있고 그걸 기민한 유연한 포트 믹스라 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신없잖아요. 정신없게 하는 게 유연한 포트 믹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몸을 맡기셔야 돼요. 섀도우 복싱 하듯이 맡기셔야지. 아, 유리지드하게 난 이렇게만 할 거야. 요거 다음에 요거야.
이 주먹 다음에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니고 네. 어떨 때는 이게 두 번에 나가요. 잽잽. 어떨 때는 그냥 완전 피해 있어도 아래로 피해야죠.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섀도우 마음을 복싱. 갖고 하는 게 우리나라 장에 딱 막는 거예요. 섀도우 복싱. 예. 누가 적었는데 잘 적었는데 오래간만에 댓글에서 윌리엄 오닐의 법칙을 했다고 해서 윌리엄 오닐? 투자가 대가였는데 이유 없이 빠질 때 일단 버리는 게 맞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저기 엔비디아가 갑자기 5%인데 갑자기 빠진다, 더 빠진다 이유 없이. 스파이 그러면 그때가 파는 게 맞아. 그렇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데일리압도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 가져간다. 오케이. 그거는 또 다른 리스크다. 그럼 섀도우 복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1시간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네. 영수회담 실무협의 무산. 민주당 측에서 주장은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어떻게 얼른 피할까요? 그럼 뭐 내한테 팔든지. 내면 팔든지. 아니 알겠습니다.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고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이나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어저께 이제 분리과세 때문에 했는데 분리과세가 나버리고 이거는 뭐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영역인데 그쵸? 아 근데 그 오늘은 취집하면 오늘 9% 올랐으면 KB를 갖고 있으면 오늘 시간에 팔든지 방아 팔든지. 근데 오늘은 좀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날이긴 한다. 맞아요. 왜냐면 빅테크 실적 어떻게 나올지 몰라. 엔비디아 이렇게 빠질 때 반도체 어떻게 될지 몰라. 네. 뉴진스, 하이브, 미니진이 저렇게 될지 몰라. 글텍에서 파리에서 저런 공문 나올지 몰라. 진짜. 영수회담 이렇게 취소될지 혹은 실무협의 무산될지 몰라. 그게 인생이야. 전쟁 어떻게 될지 몰라. 몰라. 국채금리 어떻게 될지 몰라. 몰라. 적금하세요, 적금. 여러분 적금하세요, 적금. 그래도 하나 우울증, 좋은 거 우울증. 있잖아요. 본부장님 마이크 다셨어.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변수를 하나 없앴습니다. 네. 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주식? 주식 너무 어려워. 어렵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셀린 메이가 맞나? 맞다고. 진짜. 세린 메이가 아니고 아직 메이가 되지도 세린 A4라고 메이에 살 수도 있지. 음력. 반음력. 근데 이 밸류업은 오늘 제가 KB금융만 봐서 그러는데 일단 기관만 사고 외국인은 팔았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이 저 PBR에서 나가고 이제 기관이 연기금이 좀 맞춰주는 나는요 건가요? 외국인은요 그 엔비디아 있잖아 이렇게 해서 한 거 이거를 아주 아무것도 아니게 안 봐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야? TSMC도 난 제가 했잖아요. 스몰 하지만 스몰 시그널인데 분명히 낮췄으니까 톤다운. 근데 그게 그 정도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도 내가 20년 하면서도 헷갈리는데 외국인이 그런 게 좀 찝찝해. 왜냐면 그게 나중에 그 반도체나 이런 거는요 실적이 떨어지고 나서 확인되면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인가 아닌가라는 거를 궁금해하는데 제가 만약 진짜 투자를 하면은 일단 반은 줄였어. 금요일 날 줄이고 오늘도 안 따라가. 제가 1% 넘어갈 때 안 따라간다. 아까 뭐 기업 밸류 넘어가려 해도 이게 불안해서 뜰 수 없다. 목표 다시 올라갈 때 이런 생각 갔는데 이유가 없을 때 떨어지니 가장 무서운 거야.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있게 만드는 거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니까 사상에 이게 그 뭐지 이렇게 성을 쌓는 것 같은 또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불안해서 나는 반만 믿는다. 그래서 컨피던스 애들이 시간이 엄청 반을 지났어요. 써. 저희 빠르게 넘어가 봐야 될 것 오늘 같아요. 그거는 좀 쉴까요? 오늘 바카스는 쉬고 바카시요? 뉴진스는 자료가 쉬면 안 좀 되겠어요. 있으세요? 아니 뭐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뭐 정해주셔야 제가 시간 배분을 하죠. 삼성전자는 제가 뭐 저기 하이닉스나 뭐 할 말 하고. 오케이. 네. 그러면은 그거 오늘 좀- 바카스는 조금 쉬고 네. 저거 그 시황 한 15분, 17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료 넘어가는 걸로. 괜찮아요? 3분 남았네요. 어. 네. 하이브 얘기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하이브 음. 했지 말까. 와 우리도 지금 정신이 아예 아니 없네. 하이브 얘기하려고 하다가 뉴스가 못했어. 있다고. 아, 그러니까 그랬구나. 중요한 거는 다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얘기를 했고 그래요? 이제 추가적으로 또 기사 나오면 그거 이제 내일 또 오프닝 벨이나 뭐 이제 콜벨을 그래 뭐 안 좋은 거면 뭐 그냥 조금만 하고 넘어가든지. 그래요? HLB HLB. HLB, 그래야지. HLB는 아니, 봐야 전력- 돼. 전력기기. 이건 그건 봐야 원래 돼. 전력기기 네. 준비한 중요한. 잘 간 거야, 잘 간 거. HLB. 예, 그렇지. 네. 예, 잘 간 거. 화면 보여주시면요. HLB 그러니까 바이오가 오늘 올랐는데 저는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세게 움직이니까 다른 쪽도 너도 나도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좀 채널링 현상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HLB 같은 경우는 난소암 치료제 허가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또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또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항암 시장에 대한 규모가 5% 정도인데 이미 이제 위암 3차랑 간암 1, 2차를 하면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이제 계속적으로 붙어주니까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HLB가 어쨌든 간에 FDA에 대한 승인을 받고 안 받고가 정말 주가에 엄청난 변곡점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을 좀 다소 일부 한 10% 놓치더라 FDA 승인 나는 게 장중에 뜨면은 잡을 기회가 분명 있을 거예요. 바로 상한가 바로 탁 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비중 조절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꼭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계속 끝까지 꼭대기까지 전량을 다 비중 조절 없이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주가가 올라가면 내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좁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해서 이거를 좀 좁혀 나가면서 좀 아쉬운 게 낫지.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안 좋아져서 멘탈 깨지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내가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이렇게 끊어주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이평선들 이탈되면 꼭 끊어주시고, 그런 것들은 디폴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이 오늘 어쨌든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래도 LS는 나름대로 좀 잘 견조하게 버텼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이 흔들리니까 전력기기도 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전력 수요 폭등, 피크 아직 이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주가가 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의 이런 산업의 성장 기조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눌렸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런 전략들을 꼭 세우시고 접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뉴진스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낙폭이 과하다. 그래서 하이브보다 민희진 씨가 탑픽이 나가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탑픽이요? 하이브 외쳤죠. 아직 하이브예요. 아직 하이브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엔터를 조금 이제 뭐 가을, 겨울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잡으시다가 수익권에서 지금 떨어지신 분들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요런 것들이 조금 더 기회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큰 기류에서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꼭 정해 놓으시고 좀 이 바닥권에서 모아가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하이브의 펀더멘털이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뉴진스는 민희진 못 때려나가고, 그러니까 짬이 안 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짬이 어느 정도 찼으면 한번 진짜 뭐 6년차, 7년차 이렇게 되면. 근데 전 저기에 걸려요. 제노님이 말씀하시는데 피프티 때처럼 그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혹시 만약에, 왜냐면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 민희진 씨를. 그러니까 그럼 혹시나 뉴진스가 같이 따라 나가게 되면 어떻게 그건 뭐 어떻게 뉴진스 되나? 그럼 배 까고 들어 누워요? 나 안 해. 지금 너네가 다쳐. 이렇게 그래? 많은 변수들이 있다. 아직까지는 조금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물론 생각을 뭐 예측하기는 뭐 해보죠. 어렵기는 하지만서도 이게 그렇게 막 큰 뭐 그런 걸로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쵸? 모르겠다로 마무리해야 되나요? 근데 저도 이제 채팅창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지분이 일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손해보는 계약 조건을 했을까요? 뭔가 문서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거 이거 네.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 근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있죠. 키운 그 분 자체가 좀 되게 잘 키운다라는 부분을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센티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뭔가 좀 기회로 포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시 19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지수 단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그러니까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0.5% 올랐지만 네.
변수가 너무 많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올라도 오른 게 아닌 그런 좀 불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는 역시나 빅테크들의 실적과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의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좀 시나리오를 같이 세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얘기해서 그래요? 스킵합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하락에 대해서 코멘트는 특별히 궁금한 것 같지 없어요? 않으니까. 그냥 예, 그냥 넘어가죠. 별 변동 없다. 끝. 뉴스 나온 게 없으니까. 오케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얘기는 그 리포트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 저기 26만 원 부르신 분. 네. 근데 특별한 거 없고 기술력이 우수하다. 주가 빠지니까 그냥 방어하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셨잖아요. 그 사장님께서. 부회장님, 자사주. 곽동신 부회장님. 네. 그렇다고 자사주 하긴 매입. 하더라고요. 곽동신 부회장님이 한국 재벌 순위 10위에 올랐나요? 와우. 10인가 그래요? 뭐 어디에 올랐을 아, 거예요. 그래요? 흑프스프, 곽동신 부회장 맞아. 뭐 흑프스프도 이렇게 해서 있지. 그래서 거기에 한국에서 새롭게 말고. 합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곽동신 부회장님이 파이팅하면서 사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분 가지고 있는 지분 어차피 없어도 되는 거구나. 나랑 입장이 같진 않구나. 약간 이런 생각. 이분한테는 80억 원이 뭐 음. 80원이다. 이런 80억 하루에도 쇼핑하는데 쓸 수도 있을 걸. 난 좀 의미를 뒀는데 아니구나요. 아니구나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별로 하실 말씀 없다고 하시니까 빅테크 실적 나오고 막 이러면 반도체 또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하실 말씀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콸콸콸 갈까요? 한 뭐 9분 남았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갈까요? 그러면 콸콸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콸콸콸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엔비디아가 요게 아니네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요거 말고 GS 리테일을 했거든요. 역시 지금 타격이 큽니다. 엔비디아 사고 나서 정신이 아이고, 없네. 정신적 큽니다. 데미지가 커서 엔비디아 걸 또 가져와 버렸어요. 엔비디아 거 가져. 요거랑 두 개가 올라왔거든요. 무의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네. 두 개가 올라와 있었는데 GS 리테일 1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GS 리테일 영업이익부터 보도록 할게요. GS 리테일 뭐 사연 내용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연 내용을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 아니 찾아도 그럼 될까요? 가자. 시간이 없어. 네. 여러분 오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힘들죠? 저희도 지금 죄송합니다. 제정신 아닌 거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잖아요. 아이고, 잘못 가족이잖아. 일단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네. 이번 1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리포트를 봤더니 편의점이 부진하다. 하지만 기타 각 사업부는 소폭 개선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리포트에서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를 28,000원까지 내렸지만 매수는 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점포 출점포화 영향 이미 편의점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될 점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다음 장 보시면 저는 사실 요즘에는 편의점보다 비마트 이용하거든요. 비마트 다들 배달민족 이용하시나요?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한 번 써봤어 한 번. 한 번 써봤어. 그럼 저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편의점들도 특화 상품 차별화 경쟁을 하고 있대요. 뭐 여기에서만 파는 틈새 비빔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거? GS25 틈새 비빔면 뭐 이런 것들로 편의점에서만 파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르시는 거 보면 네. 이게 주가에 반영되려면 좀 걸리겠죠. 그리고 GS 리테일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더라고요. 펫 프렌즈라고 이게 펫 상품 파는 것 중에 쿠팡 같은 건데 네. 요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까 말까 뭐 요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단 너무너무 빠져서 1차트를 보면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여서 저의 결론 보여드릴게요. 알겠다. 지저스 리테일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지저스 리테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올라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유통주가 많이 없으시네요. 유통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죠. 네. 다 패달해놓고 그 다양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고 옵션 많고 다른 선택지가 많고 콸콸콸도 고구마네. 답답하죠? 하창호 본부장님.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요번에는 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수혜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가격 상승 정도는 좀 노려볼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BGF 리테일이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표로 해서 한 14만 2천 원에서 15만 원 요 사이까지는 좀 상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일부 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GS 리테일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역배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네. 또 만들었고 그러니까 요 라인은 정말 뭔가 이제 빅 이벤트가 나오지 않으면 이 라인은 뚫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상방을 지금 여기까지 온다라고 해도 요 21,000원 라인부터 23,000원 요까지 온다라고 보고 지금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하향했다가 수평했다 또 하향이니까 요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 추세나 흐름 자체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202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조금 그래도 반짝하고 그다음부터 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타격이 있고 그러니까 편의점이 과거에 이제 알바분들이 많이 하시다가 네.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구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정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상방 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뭐 일부 좀 대응하시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을 덜어내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주 자체가 워낙 지금 뭐 네. 이마트 24, 뭐 CU, GS 차트 보면 다 똑같아요. 맞아요. 죽어 있어요. 똑같죠. 근데 그 중에서도 GS가 조금 더 힘든 게 이게 뭐고 모르겠다 님께서 네. GS는 편의점 본업 경쟁력이 CU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강화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또 회계상 손상 처리가 됐고 또 홈쇼핑은 뭐 말 안 해도 알 테고 그리고 GS 더 프레시가 경기권 대단지 위주로 출점을 확대 중이긴 하나 GS25랑 상권이 겹쳐서 법적 이슈가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네. 사실 그 안에서도 유통주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은 아골드님께서 네. 본인 등판하셨습니다. 편의점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포 출점 제한보다는 네. 부동산 때문인지 경기 탓인지 전체 매출이 확 줄었어요.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일단 사연자 분께서는 평단은 23,900원이라고 하셨고요. 1년 전쯤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가처분 소득이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성장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아니면 그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인건도 올라가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편의점도 너무 많고. 맞아. 알겠습니다. 네.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하지. 엔비디아 할걸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콸콸콸 사연까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두 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혹시 파이팅 할 수 있는 뭐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시면서 마무리할 오늘의 수 한마디를 우리가 안 했구나 오늘. 오늘의 한마디? 파이팅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여튼 있는 거 없어.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하장원 본부장이 또 지금 축 처져 계셔서 저녁도 굶는 분들 그러네. 많아요.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소도 제가 되게 강해 보이는 애로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면서 오케이. 마무리할까요? 파이팅 하면서 오늘의 한마디로 AI 그림으로 마무리합시다. 오늘 젖소 아닙니다. 젖소 아니고 과연 와 요게 낫다. 저 비비야
파이팅. 화이팅. 시카고 불스 그 농구팀 어. 같네요. 시카고 불스. 시카고 불은 불스. 어디 좋아? 불. 오케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저 PBR. 그러니까 되는 이슈와 되는 종목들 이런 네. 거 잘 찾아서 먹어보자. 일단은 방어해보자. 가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뭐 10% 급락한 거 걱정한 거보다는 오늘 장이 맞아요. 그래도 나름 잘 방어했어요. 전체적으로 좀 그 불확실성이 커서 그렇지 방어는 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좋은 점을 찾아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또 확인하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또 건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고요. 다시 보기는 3프로 머니 채널에 올라가니까 우리 칼칼칼 사연, 좋아요, 그리고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뒤에 뉴스룸 꼭 챙겨봐 주시고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